인생을 어느 정도 걸어온 사람이라면 어느 날 문득 시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젊을 때는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시간이 어느새 빠르게 흘러가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처럼 이어지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된다. 그 감각은 바로 시간이 정말 짧아졌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 짧음은 단순한 체감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몸의 변화, 마음의 여유, 삶이 주는 무게들이 모두 한데 모여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바꾼 것이다. 그런 순간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왜 인생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까?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들도 많은데 왜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막막함을 느끼기도 한다.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면 후회가 스치고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면 가벼운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러다 보니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다시금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되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한다. 그때 세네카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깊게 다가온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압박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를 짧게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인생의 짧음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며 시간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충분히 길게 느껴진다고 말이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대답처럼 마음을 울린다. 세네카는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더 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역시 같은 갈림길에 서 있을지 모른다. 지나온 날들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앞으로의 날들이 막연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세네카는 말한다. 남은 시간은 아직 충분하며 그 시간은 지금부터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채워질 수 있다고. 그의 말은 우리 삶의 후반부를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문을 조용히 열어준다. 이제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다. 지금부터 세네카의 지혜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더 단단하고 평온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간의 본질.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짧아지는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유난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이란 무엇인지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젊을 때는 하루가 끝없이 길었고 새로운 경험들이 쏟아지듯 밀려와 한 주가 마치 작은 한 달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계절은 서늘한 바람이 드는가 싶으면 이미 끝나버린 듯 흘러간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과 기억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인간이 시간을 체감하는 방식이 실제 시간의 흐름보다 마음의 상태와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어떤 마음의 속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시간은 길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짧아지기도 한다. 세네카는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삶의 각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밀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젊은 날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며 처음 겪는 일들로 하루하루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같은 하루라도 훨씬 길게 느껴지고 기억도 선명하게 남는다. 반면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면 대부분의 일상이 반복으로 채워지고 이미 익숙한 경험들이 우리의 시간을 메운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하루에 기억할 만한 순간을 줄인다. 기억할 장면이 적어질수록 시간의 흐름은 압축되어 느껴지고 몇 달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한 착각을 만든다. 그렇기에 세네카는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간의 본질은 흐르는 데 있지만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짧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은 많아지고 생각은 복잡해지며
감정은 더 섬세해진다. 우리는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관계, 누군가를 위한 배려들 속에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빼앗기기 쉽다. 마음이 분주할수록 한순간의 체감은 느려지지만 전체 흐름은 더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 세네카는 이러한 마음의 분주함을 삶을 앗아가는 가장 교묘한 도둑이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삶의 대부분이 의무와 반복에 흡수된 채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 담긴 의미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며, 이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 세네카의 관점에서 시간의 본질은 단순한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우리의 관심이 닿는 곳에서 길어지고 무심히 지나가는 곳에서는 짧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네카는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붙잡으라고 말한다. 기억할 만한 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마음의 여백을 회복하며 반복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시간을 길게 산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체감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시간이 더 이상 우리를 밀어붙이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됨을 알게 된다.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리는 세 가지 착각. 세네카가 인간이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로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늘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 조금 미뤄도 내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젊은 날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인생의 절반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세네카는 이러한 착각을 인생에서 가장 큰 착오라고 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는 방식에 대해 아주 느슨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며 그 확신이 삶을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근원이라고 그는 보았다.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다는 착각이 우리의 긴장을 풀어버리고 중요한 일을 가볍게 다루게 만들며 결국 삶의 밀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 착각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잠식한다. 첫 번째는 미래가 있다는 믿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을 내어주고 미래를 믿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네카는 미래는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와 같다. 언제 돌아오지 모른다고 했다. 미래가 보장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소유한 시간이다. 두 번째 착각은 미루기의 습관이다.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을 미루게 된다. 미루는 동안 삶은 희미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지며 시간이 흐른 흔적만 남는다. 마지막 착각은 타인의 요구에 끌려가는 삶이다. 사람들은 남의 부탁, 기대, 감정에 너무 쉽게 시간을 내어준다. 그 결과 자기 삶은 뒤로 밀리고 하루는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느라 사라져버린다. 세네카는 이것이 시간을 잃는 가장 비극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세 가지 착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뿌리내린다. 시니어 시기에는 해야 할 일보다 해오던 일이 많아지고 습관처럼 이어진 것들이 삶의 구조를 결정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새로운 선택을 미루며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시간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모순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시간을 잃었다는 감각을 더 깊게 만든다. 세네카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고 시간은 우리가 붙잡는 만큼 존재한다고 말했다. 즉, 시간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며 태도가 바뀌면 시간의 길이도 바뀐다.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시간을 통제하는 주체가 된다. 세네카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미래를 믿고 오늘을 미루는 태도,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태도, 시간이 늘 충분하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우리 삶을 흐릿하게 만든다. 이 착각들을 벗겨내는 일은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는 깊은 작업이다.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만 시간이 길어진다는 그의 말은 시니어의 삶과 특히 잘 맞닿아 있다. 앞으로의 시간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시간이 어떤 밀도로 채워지는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착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잃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되찾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시작될 수 있다. 과거에 발목 잡히는 마음 마이너스 후회가 시간을 잠식하는 방식.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머무는 마음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후회와 아쉬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떠오른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와 같은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반복된다. 후회는 때로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오래 머물면 오늘을 잠식하는 위험한 감정이 된다. 세네카는 과거를 지나친 무게로 붙잡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미 지나간 사건에 현재의 시간을 저당 잡힌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과거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억을 남기지만 동시에 끝나버린 시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여전히 과거를 살고 있으며 그 때문에 현재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후회가 시간을 파괴하는 방식은 아주 교묘하고 느리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끝난 사건을 계속 되새기며 오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후회는 이미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다는 점에서 무력함을 가져오고 그 무력함은 삶에 대한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특정 사건을 넘어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한순간의 선택이 수십 년의 시간을 바꿔놓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세네카는 후회를 이렇게 설명한다. 과거는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오늘뿐이다. 이 말은 듣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시니어의 마음에는 깊게 울리는 깨우침이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나 실수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후회는 기억 속에서만 머물러야 할 일이지 지금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후회가 지속되면 사람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새로운 선택을 두려워하게 되고 변화의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을 더 크게 상상한다. 결국 사람은 과거 때문에 현재를 소심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흘러가게 된다. 세네카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 이미 2번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즉, 과거의 실수를 한 번 겪었고 지금 그것을 되새기며 또 한 번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무서운 사실은 후회는 사람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마음을 경직시키고 선택의 폭을 좁히며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그 결과 남은 시간은 점점 더 빈약하고 단조로워진다. 후회가 주는 가장 큰 피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과거의 나를 붙잡는 순간 현재의 나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시간은 그 틈으로 빠르게 흘러가 버린다. 세네카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시간을 되찾는 첫 과정이라고 말한다. 기억을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오늘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건강한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후회는 결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오늘을 파괴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할 일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기억에 현재의 시간을 더 줄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게 되면 후회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고 오늘은 여전히 열려있는 문이다. 문득 뒤를 돌아볼 수는 있지만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야만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다. 세네카는 말한다. 과거는 배우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시간을 되찾는 길 위에 서게 된다. 미래를 앞당겨 소모하는 불안.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과거보다
미래를 더 조심스레 바라보게 된다.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 문제는 버틸 수 있을까? 가족들은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까? 혹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이 걱정들이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오늘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다. 세네카는 미래의 불안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현재의 평온을 짓누르는 일이라 표현했다. 걱정은 사람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긴장시키고 무엇보다 현재라는 귀중한 시간을 산산이 흩어버린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을 잃고 있는 셈이다. 미래 불안이 시간을 잠식하는 방식은 매우 교묘하다. 걱정은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에도 정확히 손댈 수 없고 끝내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걱정 속에 빠지면 계속해서 더 큰 걱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세네카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비극을 상상하며 자신을 괴롭힌다고 했다. 상상 속의 재난은 현실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다. 불안은 마치 흐릿한 안개처럼 시야를 가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기회와 소소한 즐거움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안개는 더 짙어진다. 인생의 무게가 쌓일수록 눈앞의 문제보다 혹시 모를 일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람은 현재의 시간 속에 제대로 발을 딛지 못한 채 오지도 않은 날들을 걱정하며 오늘을 흘려보내게 된다. 문제는 불안이 삶의 태도를 극도로 보수적으로 만들고 결국 남은 시간을 더욱 빈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선택을 회피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두려워하며 안정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려고 한다. 물론 적절한 조심스러움은 지혜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친 불안은 오늘의 삶을 전체적으로 왜곡해버린다. 세네카는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겪게 한다고 말하며 불안이 실제 고통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하지만 미래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인생의 후반부를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들을 놓칠 수 있다. 즉, 불안은 미래를 보호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살아야 할 시간을 계속 갉아먹는 감정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시간을 되찾는데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세네카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했다. 미래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사와 기쁨,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에 집중하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기 전까지 아무런 형태도 없는 빈 공간이고 그 공간에 불안을 채우든 희망을 채우든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오늘을 단단히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이다. 세네카의 말처럼 미래는 우리 손안에 있지 않지만 오늘은 우리 것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이 가져가던 시간은 다시 우리의 손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온 시간들. 세네카가 바라본 관계의 비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놀랄 만큼 많은 시간을 타인을 위해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직장에서의 역할을 위해,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수많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었다.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지 않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에게 할당된 시간이 거의 남지 않게 된다는 데 있다. 세네카는 사람들이 시간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태도를 지적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살아본 시간이 아니라 남에게 내어준 시간의 양으로 나이를 먹는다고 했다. 즉, 우리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다. 타인의 기대와 요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원하지 않는 약속에도 나가야 했고, 누군가의 부탁을 도와주는 일은 당연한 의무가 되었으며, 나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신경 쓰며 살아왔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 접어들면 관계는 더 깊어지기보다는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부모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무게, 가족 안에서 맡아온 역할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러한 삶을 자기 자신을 남에게 양도한 삶이라 했다. 그는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이며 그 시간을 아무런 선택 없이 남에게 내어주는 건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라고 말했다.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남은 시간조차 내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잊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관계 중심의 습관이 무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타인을 돕는 행동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간이란 결국 내가 살아있는 순간의 총합인데 그 순간을 타인의 삶으로 채워 넣는다면 나는 언제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세네카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자신에게 시간을 들이는 것을 이기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바로 사회적 기대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줄어드는 인생 후반부에서는 이 균형을 반드시 다시 조정해야 한다. 나를 위한 시간을 되찾지 못하면 남은 시간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얇은 종이장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관계의 비율을 다시 설정하라고 조언한다. 즉, 타인을 위한 시간과 나를 위한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내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이다.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나누는 친절과 시간은 관계를 풍요롭게 하지만 나에게 남은 것이 없을 때 억지로 내어주는 시간은 관계를 오히려 소모시키고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후반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어느 관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줄지, 어떤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지, 어떤 관계는 마음을 더 열고 가꿔야 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시간을 스스로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으며 남은 인생을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다. 세네카의 말처럼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일은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일이다. 세네카가 발견한 유일한 진짜 시간. 세네카가 시간에 대해 내린 결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만이 진짜 시간이라는 말이다. 그는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영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인데 사람들은 그 단순한 진실을 잊고 살아간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가 무한히 펼쳐져 있을 것처럼 느껴져 오늘을 소홀히 보내고 나이가 들어서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오늘을 희미하게 만든다. 결국 오늘은 늘 뒤로 밀리고 눈앞의 하루는 소중함을 잃는다. 세네카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오늘을 버리는 자는 인생을 잃는 자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시간이 줄어든다고 느끼지만 사실 줄어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일 뿐이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만이 시간의 진짜 길이를 경험할 수 있다. 세네카는 왜 오늘에 그렇게 집중하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는 실제의 시간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거는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바뀌지 않는다. 미래는 아무리 걱정해도 다가오는 방식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결정하는 만큼 움직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만큼 달라진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일, 마음을 가라앉히는 짧은 호흡, 따뜻한 차 한 잔을 나에게 선물하는 행동이 쌓여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꾼다. 세네카는 오늘의 가치는 그 어떤 금보다 귀하다고 말하며 오늘을 가볍게 다루는 태도야말로 인생을 짧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라고 했다. 시간은 흐르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오늘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오늘을 잘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마음이 항상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과거를 배회하고 때로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때로는 남의 시선을 살핀다. 그래서 오늘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가 분산되고 시선이 흐트러지며 시간이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진다. 세네카는 이러한 마음의 분산을 하루를 산산조각 내는 습관이라고 표현했다. 한 사람의 하루가 산산이 흩어져 버리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도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어렵다. 오늘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현재로 다시 불러와야 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기쁨,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는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은 비로소 밀도를 얻는다. 오늘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인생은 깊어진다. 세네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오늘의 철학은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오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오늘을 단단히 붙잡고 오늘 하루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시간이 두렵지 않다. 과거는 지혜가 되고 미래는 가능성이 된다. 하지만 오늘을 잃는 사람은 과거에 갇히고 미래에 쫓기며 남은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이라는 시간은 더 소중해지고 더 절실해진다. 세네카는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은 인생 전체를 잘 산다고 말했다. 인생의 후반부에 있는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일 때 오늘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며 그 시간은 충분히 아름답고 깊게 만들 수 있다. 오늘을 다시 살아낼 수 있을 때 남은 인생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한다. 가벼운 시간과 깊은 시간의 차이. 세네카는 시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가벼운 시간과 깊은 시간을 구분하는 능력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하루를 얼마나 길게 느끼느냐는 실제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하루 속에 담긴 밀도와 의미의 차이라고 말했다. 같은 24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길고 풍요롭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세네카의 시선에서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가벼운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다. 이것은 하루를 살아도 살아낸 것 같지 않은 공허함을 남기고 인생이 짧아졌다는 느낌을 더 크게 만든다. 가벼운 시간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 있다. 해야해서 하는 일들, 습관처럼 반복하는 행동들, 남이 시켜서 하는 일들, 감정에 치여 진행되는 행동들이 모두 가벼운 시간에 속한다. 이런 시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루를 잠식한다. 예를 들어 마음에도 없는 약속, 의무감 때문에 지속하는 대화, 미묘한 감정 때문에 억지로 하는 행동들, 또는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정보와 잡다한 자극들이 쌓이면 하루는 겉보기에는 꽉 찼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어있는 시간이 되어버린다. 세네카는 이를 노동이 아닌 소음으로 채워진 하루라고 표현했다. 반대로 깊은 시간은 조용하고 성실하며 마음을 뿌리부터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을 말한다. 배우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양은 적어도 하루의 깊이를 크게 확장시킨다. 깊은 시간을 가진 사람은 하루를 짧게 느끼지 않는다. 이유는 그 순간들이 마음속에 기억될 가치를 남기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벼운 시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깊은 시간을 낯설어 한다는 점이다. 깊은 시간은 조용하고 느리고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세네카는 바로 그 불편함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문턱이라고 말했다. 삶의 반 이상을 지나온 시니어일수록 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가벼운 시간만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주말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어느 순간 몇 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된다. 반면 깊은 시간을 가진 사람은 하루가 고요하게 늘어나며 여러 감정과 생각이 차분히 정리되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하루가 마음속에 남는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가 깊어지느냐,
얕아지느냐는 하루의 질에 달려있다. 깊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빠르게 사라져버리고 지나간 시간처럼 흐릿하게 퇴색하게 된다. 세네카가 말한 시간 철학의 핵심은 깊은 시간의 회복이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그 여백이 바로 깊은 시간의 시작이다. 작은 사유, 짧은 독서, 고요한 산책, 차 한 잔에 머무르는 순간, 이런 사소한 시간들이 쌓여 인생 후반부의 밀도를 다시 세운다. 가벼운 시간을 버리고 깊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시간은 더 이상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걸음을 맞추고 함께 흘러가는 동반자가 된다. 세네카는 깊이 사는 사람에게 시간은 늘 충분하다고 말했다. 남은 인생을 길게 살고 싶은가, 깊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깊음을 선택할 때 비로소 시간은 우리 편이 된다. 내면의 방 꾸리기. 세네카는 인간이 시간을 되찾는 방법 중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로 내면의 방을 만드는 일을 강조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시간은 바로 자신에게 향한 시간이다. 하루 종일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고 해야 할 일의 목록에 쫓기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흔들리다 보면 정작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거의 남지 않는다. 세네카는 이러한 삶을 두고 자신의 집에 있으면서도 방문객에게만 시간을 내어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사람일수록 내면의 방은 더욱 절실해진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달려오느라 자신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흐려진 채 살아온 경우가 많다. 내면의 방을 다시 꾸미는 일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중심을 회복하는 일이다. 내면의 방을 만든다는 것은 거창한 작업이 아니다. 세네카가 말한 내면의 방은 조용히 사유할 수 있는 공간, 스스로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여백,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머무는 곳을 의미한다. 그 방은 실제 방일 수도 있고 산책길일 수도 있으며 책 한 장을 읽는 자리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오롯한 나가 되어 있는 시간이다.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의 문을 닫고 고요히 머무르는 습관은 시간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감정이 정리되고 하루가 다시 균형을 찾으며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잡음들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외부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속 중심 공간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면의 방은 바로 그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공간이며 인생의 후반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 내면의 방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만 생각이 자라고 감정이 다듬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은 자극을 접하고 너무 많은 역할 속에 파묻힌 채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을 들을 시간도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을 들을 여유도 사라진다. 생각이 자랄 공간이 없으면 선택은 늘 즉흥적이 되고 감정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갈등은 더 쉽게 커진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작은 감정의 파동도 크게 느껴지고 관계나 상황에서 예전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섬세하고 깊어졌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내면의 안정이 중요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면의 방이 없으면 감정은 방향을 잃고 생각은 흩어지며 시간은 바람 사이로 흩날리듯 사라진다. 그러나 고요한 방에서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은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 곳으로 모으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만든다. 이 고요함이 쌓일수록 삶의 후반부는 더 부드러워지고 더 평온해진다. 세네카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라고 말했다. 내면의 방을 꾸미는 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다시 살아갈 힘을 만드는 작업이다. 하루의 수많은 순간 중에서 딱 10분만이라도 자신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그 10분이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짧지만 깊은 시간, 조용하지만 충만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시간 속에서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미래의 불안을 잠시 멈추며 오늘을 다시 살아낼 준비를 한다.
내면의 방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 결국 자신의 시간을 되찾는 일은 내면을 되찾는 일이며 그 내면이 건강해지는 순간 남은 인생의 시간은 이전과 전혀 다른 깊이로 흐르게 된다. 관계의 재편. 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거리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상처, 성장을 동시에 겪는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이 사회적 능력의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관계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많은 관계가 삶의 풍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관계의 무게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감각을 더욱 짙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한다. 세네카는 인간은 본래 고독에서 지혜를 얻지만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기도 한다고 말하며 관계의 균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은 시간을 보다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다시 계산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남아있는 관계의 종류는 자연스럽게 변한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관계도 있지만 어느 순간 서로의 삶이 달라져 멀어지는 관계도 있으며 의무감 때문에 유지해온 관계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 중 상당수가 우리의 시간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는 에너지와 시간을 동시에 요구한다. 만났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관계라면 괜찮지만 늘 마음속에 작은 피로를 남기고 돌아오게 만드는 관계,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만드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된다. 세네카는 이런 관계들을 두고 줄기는 가늘어졌는데도 계속해서 물을 흡수하는 가지들이라고 표현했다.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에너지원은 점점 제한되고 감정의 회복 속도는 느려진다. 그렇기에 어떤 관계가 나에게 시간을 돌려주는지, 어떤 관계가 시간을 빼앗는지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진다. 관계를 재편하는 일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그동안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많은 시간과 감정을 사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줄어드는 인생 후반부에서는 이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예의와 배려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지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를 계속 희생해야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다. 세네카는 타인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자기 삶이 사라진다고 말하며 인생의 일정 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삶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소모시키는 관계에 대한 거리를 조절하고 필요할 경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차갑고 무정한 태도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자기보호다.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은 때때로 미안함을 동반하며 가끔은 외로움도 찾아온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다. 세네카는 적은 사람과 깊이 있게 관계하라.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깊이 있는 몇 사람과 진실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든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이며 그 밀도는 나에게 남겨진 시간의 질과 직결된다. 지금까지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내어주었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조금씩 돌려받을 때다. 관계의 중심을 재배치하는 순간 삶의 중심도 안정되고 시간은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한다. 남은 인생이 더욱 부드럽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때로 관계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법이다. 시간을 되찾는 사고 훈련 세네카의 질문법. 세네카는 시간을 되찾는 일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행동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시간 감각이 습관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시간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방황하며 현재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세네카는 시간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고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편지와 저술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을 제시했는데, 이 질문들은 복잡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지만 삶의 방향을 깊이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사람일수록 이 질문들은 더 큰 울림을 주며 하루의 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세네카가 제일 먼저 제안한 질문은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는가? 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경각심이 아니라 오늘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다. 사람들은 보통 언젠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가볍게 넘기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가정하는 순간 마음의 태도는 완전히 바뀐다. 오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일들이 중요해지고 미루어 두었던 감정과 관계가 눈앞으로 다가오며 시간을 가볍게 대하는 습관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세네카는 이 질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오늘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이다. 이 질문은 하루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루를 더 의식적으로 살게 되고 쓸모없는 반복이나 남의 요구에 끌려가는 행동들을 줄이게 된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배웠는가? 이다. 세네카는 배움이 시간을 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배움이 있는 하루는 쉽게 지나가지 않고 훗날까지 기억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세네카의 질문법은 단순한 자기 성찰을 넘어 시간을 지배하는 인생의 기술이다. 질문은 현재를 다시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준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적인 습관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질문의 힘이다. 질문은 하루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마음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깨닫게 하며 삶을 다시 중심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감각이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 질문들을 반복하면 그 부담이 서서히 사라진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 하루가 더 선명해지고 선명해진 하루는 느리게 흐르기 때문이다. 시간은 결코 객관적인 흐름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 얼마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로 흐른다. 질문은 바로 그 마음을 깨우는 도구다. 세네카의 사고 훈련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삶을 바꿀 만한 힘이 담겨 있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는가? 지금의 행동은 나에게 필요한가?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 꾸준히 해도 하루의 밀도는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은 차분히 교정된다. 질문은 시간을 천천히 흘러가게 만들며 흐트러진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현재로 다시 붙잡아둔다.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계획이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진실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용기다. 질문을 반복하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질문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질문을 실천하는 사람은 남은 인생을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세네카는 말한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나은 질문을 시작하라. 이 말은 오늘을 새롭게 만들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시간의 주인이 되는 일상 실천법. 세네카는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상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한 변화는 작은 하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대개 삶을 바꾸려 할 때 아주 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환경을 기다린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 완벽함을 기다리다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세네카는 이런 실수를 지적하며 시간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행동을 통해 하루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 10분의 사유, 짧은 독서, 감사할 한 가지를 떠올리는 행위, 마음을 가다듬는 호흡만으로도 하루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작은 실천은 한 번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지 않지만 꾸준히 쌓이면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된다. 시간을 주도하는 일상 실천 중 첫 번째는 하루의 시작을 스스로 여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가 자신도 모르게 시작된다. 알람에 맞춰 일어나고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하며 하루를 출발한다. 그러나 세네카는 하루의 첫 시간을 자신에게 주라고 말했다. 잠에서 깨어난 후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정리하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은 그날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두 번째 실천은 하루에 한 가지는 반드시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작은 산책, 짧은 정리, 책 한 페이지라도 좋다. 타인을 위해 내어주던 시간을 조금 돌려받으면 하루의 균형이 달라지고 마음은 더 안정적인 리듬을 갖게 된다. 세 번째는 감정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걱정, 타인의 시선, 사소한 말들에 지나치게 흔들리다 보면 하루가 쉽게 무너져 버린다. 감정의 에너지를 절약하면 시간의 질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을 지키는 자는 결국 자신을 지키는 자다. 시간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요구보다 스스로의 기준을 우선해야 한다. 그 기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절의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많은 시니어는 관계에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의 요청을 고사하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남의 부탁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과 시간을 동시에 소모시키는 일이다.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면 삶의 후반부는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하루의 끝을 스스로 닫는 것이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짧게라도 정리하는 습관은 시간을 길게 느끼게 만든다. 이런 정리는 마음의 잔여물을 걷어내고 내일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한다.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사람은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고 온전히 자신에게 돌려준다.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하루를 스스로 열고 스스로 닫는 사람은 그 사이의 시간을 더 깊고 단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나를 위한 작은 행동을 지키는 사람은 타인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유지한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세네카는 시간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산이며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동안 흘려보낸 시간이 아쉽다는 애틋함과 동시에 남은 시간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시간을 주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남은 인생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함과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다. 남은 시간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법. 삶의 후반부를 위한 세네카의 결론. 세네카는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 시간을 다시 바라보는 눈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 앞으로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자신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낀다. 마치 인생이라는 기차가 이미 출발해버렸고 자신은 그 기차 안에서 남은 좌석에 조용히 앉아 끝을 기다리는 승객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세네카는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오히려 삶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라고 말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를 향한 과도한 욕심도 조금씩 사그라들어 더 이상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시간은 이전보다 짧아 보일지라도 훨씬 선명하고 깊게 느껴질 수 있다. 남은 시간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세네카의 첫 번째 가르침은 삶의 중심을 단순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복잡함 속에서 스스로를 잃고 시간이 흐트러진다고 보았다. 인생의 앞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 여러 가지 목표, 여러 가지 관계를
동시에 잡아야 했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자주 흔들렸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하고 싶지 않은 일, 억지로 유지해온 관계, 나에게 맞지 않는 목표들을 정리하면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시간은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한다. 세네카는 인생은 덜어낼수록 넓어진다고 말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가치, 평온, 배움, 소중한 관계,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단순하게 하는 것은 남은 시간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가르침은 삶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삶이 굳어지고 변화가 어렵다고 느끼기 쉽지만 세네카는 오히려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이라고 강조하며 변화는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의 특권이라고 보았다. 사람은 어떤 나이라도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 안에서 다시 바뀔 수 있다. 하루에 조금씩 배움을 이어가고 작은 목표를 실천하고 어제보다 나은 선택을 하려는 태도는 남은 시간을 더 넓게 만들어준다. 변화는 결코 급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쌓아가는 삶은 깊은 평온과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짧아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하루가 차분하게 늘어나고 남은 인생이 다시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세네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지금부터의 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을 단단하게 살아내는 것뿐이다. 남은 시간이 많든 적든 그 시간을 어떤 깊이로 채우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인생의 후반부에 도달한 사람에게 이 말은 더 큰 울림을 가진다.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이제는 그 시간들을 정리하며 더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과거보다 더 단단하게, 더 평온하게,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오늘의 마음가짐이 남은 인생의 속도를 바꾼다. 세네카는 말한다. 오늘을 살아내는 자는 인생 전체를 얻는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긴다면 남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의미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인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순간을 겪어왔다. 기쁨과 슬픔, 선택과 후회, 이별과 성장의 시간을 지나며 어느새 인생의 후반부에 도착한 지금, 시간이라는 주제는 더 이상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었다. 세네카의 가르침을 따라 시간의 본질을 돌아보면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흔적임을 이해하게 된다. 과거의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힘이었고 앞으로의 시간은 그 힘 위에 다시 쌓아갈 여백이다. 이 여백을 어떻게 채울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다. 세네카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때로 가슴 아프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커다란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시간을 다시 길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전반부는 바쁘고 복잡하고 늘 변화 속에 있었지만 후반부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의 선택만이 시간을 새롭게 만든다. 우리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깊은 생각을 하고 마음의 여백을 만들고 자신에게 시간을 돌려줄 때 남은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다시 중심에 두는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관계의 재편, 삶의 단순함, 배움의 지속, 사유의 시간, 마음의 평온,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루의 밀도를 만들고 그 밀도가 인생의 깊이를 결정한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춰 시간을 써야 할 이유가 없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새로운 변화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나다운 삶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시간의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의 품질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세네카가 말했듯 현명한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언제나 충분하다. 그 충분함은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오늘을 단단히 붙잡고 어제를 내려놓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다시 천천히 흐르며 우리의 편이 되어준다.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삶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시간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얻었다면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세네카의 말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자는 인생 전체를 얻는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 이상 짧지 않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날들이 펼쳐져 있으며 그 날들을 어떻게 채울지는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